하나 더 볼게요. 사건 뭐냐? 자, 최근 들어서 경찰의 어떤 대응 문제. 지금 이게 도마 위에 오르는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 안진용 기자님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이번엔? 네, 경찰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졌다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네. 여러분들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죠.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걷다가 잠시 후에는 길 위에 이렇게 쓰러집니다. 아이고. 자, 결국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 남성, 경찰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남성 결국은 홀로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골목길로 걸어가던 남성 또다시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데요. 아이고. 그리고 그 순간 골목길로 들어선 차량에 이 남성 잠시 후에 치이고 맙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그러면 일단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네, 이게 지난달 19일 오후 7시 50분쯤 일어난 사건인데요. 서울 동대문구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신고자가요, 주치자가 인도에 누워있다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요. 네. 출동한 경찰관은 2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주치자를 일으키려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이 주치자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실패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주치자가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이 건너편 길에 순찰차를 세워두고 7분 정도 지켜봤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차량이 주치자를 밟고 지나갔고 이 취한 사람이 병원에 이송 도중에 결국에는 사망하게 됐던 그 사건인데요. 네. 차량 운전자가 나중에 경찰에 진술하기로는 눈이 오고 있었고 그리고 골목이 굉장히 어둡고 좁아서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앞서 차량이 승합 차량으로 보니 그 차량이 골목으로 접어들 때 앞서 영상 보셨죠? 아마 좀 턱이 이 경사가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차체가 약간 이렇게 들리잖아요. 앞부분이 경사. 그래서 더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못 볼 상황이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상황적으로는요. 그런데 일단 저 당시에 앞서 출동했던 경찰들은 반대편, 골목 반대편 쪽에 이 순찰차를 세워놓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수정 교수님. 그러면 당시에 경찰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될까? 지금 비판이 많이 일고 있는데요. 네, 뭐 경찰을 뭐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된 이유가 네. 문제는 순찰차를 지금 주치자가 저렇게 비칠비칠하면서 길거리에 들어눕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뭐 순찰차에다 태우고 일단은 경찰서로 가서 뭐 어떻게 보호를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네. 그냥 7분가량 차를 세워놓고 그러고는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도움의 손길을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경찰관 직무 집행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4조를 보면 이런 주치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때는 결국에는 경찰 관서에서 보호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 지금 직무 집행에 나와 있는 원칙을 지금 집행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좀 네.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뭘까요? 저 깜깜한 골목에 주치자가 일단 걸어갔으니까 아마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좀 안일한 마음으로 좀 큰 길가에 주차를 해놓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에 이 대응 태세가 나와 있다는 것은 매뉴얼에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대응을 하라고. 그런데 이 사고 말고도 이 인명사고 말고도 최근에 경찰이 주치자를 방치했다가 또 그 주치자가 숨진 일이 또 있었잖아요. 최재문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새벽 1시 28분쯤에 서울 강북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주치자를 데리고 본인의 그 주치자의 자택인 강북구 다세대 주택까지 갔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거기까지는 갔는데 이 사람의 집 호수를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바람에 그 집 현관 앞에 그 주차를 놓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 지금 11월 30일이면 엄청 추운 날이거든요. 그날 주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 가지 않고 거기 쓰러져 가지고 잠이 들었고 결국
문제가 발생하고 사망이 이르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망까지 했어요. 네. 이게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이 집 호수를 확인을 못해서 대문 앞에 두고 철수를 한 이 경찰관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지금 이거는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집을 어떻게든지 알아내서 집에까지 안전하게 들여보내야지 왜 현관 앞에 대문 앞에 두고 철수해 버렸냐 이런 논란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경찰관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나 이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주치자의 어떤 그 음주량 정도에 따라서 이 대화가 안 될 정도. 왜냐 이 집 호수를 확인 못했다는 것은 뭔가 이 의사소통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은 돼요 일단. 하지만 결국 이튿날 사망한 채 발견됨에 따라 비판이 거셌어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인명사고가 잇따르다 보니까 어제 경찰청장이 급기야 대국민 사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우리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주치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안들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가족분들 그리고 걱정하시는 국민들께 경찰청장으로서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장의 실태를 좀 확인하고 저렇게 경찰청장이 송구하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라고는 했습니다만, 근데 허주연 변호사님, 경찰청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번 일로 비판이 잇따른 것에 대해서 경찰 내부 분위기는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 경찰이 뭐 이 사람들을 적절한 조치, 예를 들면은 보호를 위해서 경찰관으로 서로 인계를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데려가거나 뭐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중요한 것은요, 이 주치자를 상대하는 업무가 경찰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업무입니다. 왜냐하면은 적절한 조치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 취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취했는지 어떤 상태인지 본인도 잘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고가 나버리면 경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억지로 경찰서로 끌고 가거나 병원으로 넘기거나 했을 때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강제력을 행사를 했을 경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이 현장 일선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아주 힘들어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망 폴넷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치자는 자고 있는데 깨우면 경찰한테 욕하고 침 뱉고 토한다. 어느 나라 경찰관이 술 취한 사람 집까지 모셔다 드리나, 주치자를 어디까지 돌봐야 되나, 집에 가서 이불까지 덮어줘야 되나, 이런 얘기도 있고요. 차라리 지자체마다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사실 이 대목에서 앞서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일단 이런 궁금증은 들어요. 주치자들이 최명규 원장님, 그 골목에서 일단 바닥에 누웠을 때 춥게 되면 정신이 바짝 들어서 뭐 집에 간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 이게 이 취하게 되면 만취 상태라 추위도 못 느끼고 그럴 정도입니까? 네, 1차적으로는 추위를 못 느끼는 거는 그냥 비유를 들면은 수면 마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면 마취가 되게 되면은 어떤 뭐 내시경을 하건 아픈 시술이 되더라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누워 있잖아요. 비슷하게 순식간에 많은 알코올이 들어가게 되면은 수면 마취할 때가 있게 되는 수용체에 바로 옆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로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추위를 느껴서 1차적으로는 근육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우면 몸을 웅크리지요. 네. 그런데 2차적으로는 우리가 아주 추워지면 얼굴이나 손이 파래지잖아요. 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몸에 있는 모세혈관에 있는 피가 전부 다 우리 심장이나 콩팥까지 중요한 기관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역설적으로 갑자기 따뜻한 모세혈관의 피가 갑자기 심부로 가게 되니까 오히려 더위를 느껴갖고 옷을 벗게 되기도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주치자를 상대로 경찰이 대응하는 게 앞서도 허주연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어려운 업무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뭐 경찰 내부 분위기, 내부 전산망 분위기는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이 잇따른 인명사고를 놓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깔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일단 경찰을 향한 비판과 더불어 이렇게 도움을 거부하는 시민들을 과연 어디까지 돌봐야 하는지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인 겁니다. 한켠에서는 경찰이 엄마 아빠냐 도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묻기도 하고요. 그 반대편에서는 그래도 영화의 날씨다. 이 상황에 그냥 방치하는 건 경찰의 부주의라 할 수 있다면서 또 반박하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뭐라고 단언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경찰도 물론 부글부글 이 내부 분위기가 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중한 국민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뭔가 대응 매뉴얼을 좀 더 세밀하게 짜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검토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